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KAGC 사무차장 겸 보스턴대학 반인종주의 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2022년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계속해서 임시 예산안이 이제 뭐 이렇게 연장 되다가 드디어 통과가 됐네요. 예,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한 6개월이 지나고서야 드디어 정기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몇 주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통과가 되었던 임시 예산안은 내일 모레인 3월 11일 자정에 만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기가 되기 전에 정기 예산안을 통과를 하려고 의회에서 노력 끝에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제 저녁 10시를 넘겨서 표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밤늦게. 이게 사실은 밤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네. 어제 통과된 것은 이제 하원을 통과를 했고, 상원에서도 곧 통과가 되면, 이번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 유효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원에서는 사실 지금 어제 통과가 됐다고 오늘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표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는 토요일로 잡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사실 보통 목요일 오후부터 주말을 시작하게 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도 아직 미지수고, 네. 또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 지연될 수 있는 변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의원들이 여기에 또 수정안이나 다른 본인들이 원하는 현안을 다른 수정 조항으로 또 끼워 넣으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네. 어제 연방 하원은 또 3월 15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을 함께 통과시켜서 상원에 며칠간 시간을 또 벌어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3월 11일이 임시 예산안이 이제 만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비록 하원에서 이번에 정기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11일 이후에 상원에서 통과시키면 이게 큰일이죠. 그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3월 임시 예산안을 같이 통과시켰군요. 그래서 3월 15일까지 연기를 해놨다. 이게 다음 주인데 이게 가능하겠죠? 상원에서? 상원 내에서 이 예산위원회가 한국 국회로 치면 예결위랑 같은 격인데요. 네. 예산위원회의 지도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토요일에는 늦어도 토요일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치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이긴 한데요. 네. 근데 상원의 구조상 상원 의원 단 한 명이라도 이 절차에 이의를 제기를 하면 모든 절차가 올스톱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상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안 내용보다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각자 개인 의원들이 갖고 있는 현안을 이렇게 이 방송 매체에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바이든 정권에서 임명한 외교관들, 그러니까 대사뿐만 아니라 국무부의 고위직 관료들 포함해서 인준 절차를 일절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 노드스트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이 가스관에 대해서 바이든이 너무 유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꿀 때까지는 본인은 그 어떤 외교관에 대한 인준 절차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시위를 한 거고요. 그렇군요. 또 톰 커튼이라고 아칸소의 상원 의원은 지금도 시위를 하고 계신데 이분은 이 연방 검사들의 인준을 일절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 미국 연방 경찰 중에 현재 이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연방 정부가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연방 검사의 인준을 거부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공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이렇듯이 사실 상원에서는 한 명이라도 이 모든 절차를 스탑할 수 있고 예산안에 있어서는 특히 예산안 내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백신 의무화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것에 자기는 동의할 수 없으니 그런 의무화를 백지화할 수 있는 조항을 여기에 넣어줘야만이 예산안에 동의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계십니다. 있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이 예산안이 하나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나의 뜻을, 나의 이 법안, 내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시켜 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너무 이유들이 다 각각이고 여러 개가 있다 보면 상원에서 이거 통과되기 쉽지 않겠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하원에서도 어제 통과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일례로 코로나 대책 예산이 어제 통과된 예산안에 150억 달러, 그러니까 15 billion 달러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법안이 공개되고 나서 어제 하루 동안에만 굉장히 많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여기에 반발을 일으켜서 마지막 순간에 이 조항을 갑자기 삭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움직이지 못했으면 어제 안에 예산안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요. 그랬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방 예산안의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통과된 연방 예산안 엄니버스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전체를 포함한 총 규모는 1.5 trillion dollars, 1.5조 달러고요. 이 중에 약 반 정도 되는 7,300억 달러가 비국방 예산입니다. 네.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6.7%가 증가했고요. 국방비는 7,820억 달러로 예년 국방 예산에 비해서 5.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방비라는 게 미국 연방 예산안에서 매년 증가해요. 그러게요. 매년 최소 증가폭이 한 2%, 많이 증가되면 한 8%가 되고 예산안은 민주공화 할 것 없이 증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은 애국심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오히려 앞다투어서 증가해야 된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요청한 금액보다도 항상 최소한 20 billion dollars, 30 billion dollars 정도를 더 증액을 한 수치로 협상을 시작하는 게 관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많네요. 그 차지하는 비율이 국방비가 예산안 중에.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미국이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국방비 규모를 이제 미국이 당연히 1위고 2위부터 5위의 국방비를 더한 수치보다 미국의 1년 국방비가 더 많다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어제 예산안에 특히 더 눈여겨볼 점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 예산이 130억 달러, 그러니까 13 billion dollar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전달할 경우 이제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나토 동맹국들에게 군사적인 이유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총 130억 달러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이번에 뭐 추가된 거겠어요. 뭐 전쟁이 예전부터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건 아니니까 130억 달러 그렇습니다. 정도는. 예, 이 부분하고 그리고 대러시아 제재 조항 그리고 또 코로나 대책 예산 이렇게 세 가지가 지난 한 2주 사이에 백악관의 요청으로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우크라이나 지원은 뭐 사실 초당적으로 아무의 반대 없이 순조롭게 통과가 되었고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상하원 의원들이 먼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초당적인 모습이었고 또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 상원 의원이나 리사 머카우스키 알래스카 상원 의원
그리고 뉴저지의 조시 가르하이머 하원 의원, 누구보다도 제일 중도적이고 초당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인데요. 이 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발의한 법안이라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례적인 초당적인 협치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으나 네. 지난 월요일 백악관에서 일방적으로 백악관이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 원유 수입을 금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의원들은 공화민주 할 것 없이 지금 굉장히 백악관에 불만이 큰 상태고요.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되면 이게 예산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사실은 이게 행정명령과 예산안 또는 법안은 별도의 개념인데요. 네. 법안으로 통과하는 경우는 영구적인 효력을 갖고 예산안의 경우에는 그 회계 연도 1년 동안만 효력을 갖고요. 네. 행정명령은 반영구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명령을 이제 정지할 때까지 그게 같은 대통령일 수도 있고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정지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는데 네. 이것을 의회에서 먼저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의회에서 준비가 다 끝났는데 백악관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려서 의회의 영역을 침범했다. 또는 정치적으로 또 이 미디어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백악관에서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나 많은 것으로 그런 이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렇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주목받고 싶겠죠. 그래서 그걸 놓친 의원들이 지금 화가 났다. 어쨌든 그러면 이것도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겠네요. 그러면? 예산안에 일단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명령이 있다고 또 이 입법부 차원에서 조치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들어가는 긴 들어갔고 그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항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대책 이 예산이 요청되었다가 또 빠졌다가 하면서 백악관과 의회 그리고 또 의회 안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의 이 굴곡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하겠다는 거고 그 공화당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왜 반대를 하죠? 예, 이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백악관에서는 처음에 한 26 빌리언 정도 되는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225억에서 260억 달러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너무 규모가 크다.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과 국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감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의회 내에서 합의를 본 최종 규모는 1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50억 달러로 편성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듯 했으나 여기에 이 법안이 사실 엊그제 저녁 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2,741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이 법안이 공개가 되고 나고서 이 공화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150억 달러 예산안은 좋은데 이걸로 생기는 추가 부채는 어떻게 메꿀 것인지 법안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서 조금 놀랐다가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대책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 중에 집행이 되었으나 아직 지출이 되지 않은 돈이 있으니 그것으로 여기에 생기는 추가 부채를 메꾸자라고 하원의 양당 지도부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또 굉장히 많은 민주당 주지사들이 반발을 했어요. 이미 승인이 난 금액이고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돈이 넘어오는 절차에 지연이 생겨서 그런 거지. 그쵸. 그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닌데 이미 못 쓴 돈을 갑자기 여기에 다른 데다가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발이 갑자기 하루 안에 생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예산은 나중에 따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부터 통과를 시키자라는 합의에 이르러서 어제 10시 넘어서 오후 10시 넘어서 겨우겨우
예산안이 통과가 통과가 된 되었습니다. 거군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한 예산은 아예 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라는 걸로 이제 우선 밀어둔 거고, 이게 사실상 주지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뉴욕 같은 경우도 렌트비라든가 이거 지원하는 거가 이미 다 예,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안 오면 진짜 난감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논점이 좀 논란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한 겁니다. 아예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9일, 그러니까 엊그제 저녁 늦게 사실상 새벽 시간이죠. 한 새벽 한 2시쯤에 네. 이 예산안이 2,700페이지가 넘는 예산안의 이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협상에 직접 참여한 하원 지도부를 제외하고 평의원들과 그 의원실의 보좌관들은 어제 밤을 샜네요. 밤을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예. 정말. 그리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법안을 공개를 하면서 무조건 어제 저녁,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까지 표결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지도부에서 완강하게 주장을 해서 네. 결국 이 법안의 실제 내용을 검토할 시간은 12시간이 겨우 안 됐었어요. 그냥 우선 서둘러서 아, 이거를 통과시키는 거가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었군요. 예, 그래서 왜 이거를 굳이 어제 했어야 하는지 그쵸. 아직도 사실상 예산안은 11일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고 또 맞아요. 15일까지 또 이렇게 4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시간을 벌었는데도 네. 굳이 어제까지 밀어붙인 어제 데에는 10시, 그것도 밤 10시에 굳이 막 이렇게 별로 검토도 못하고 막 넘겼어야 되는 이유는? 예, 이유는 사실 어제부터 하원 민주당의 연례 워크숍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연례 워크샵. 예, 연례 워크숍이 사실 말이 좋아서 워크숍이지 한국말로 치면은 이제 2박 3일 정도 야유회 겸 단합대회 겸 가는 거거든요. 하원 의원들 전체가요. 하원 의원 중에 민주당 의원들만 민주당 의원들. 이번 주에 가고 공화당의 워크숍은 다음 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의원들에게는. 예.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사실 이 의회 그러니까 의회 달력이라 그러죠. 1년 캘린더가 매년 연말에 또는 연초에 발표가 되는데 이 1년 단위 캘린더를 구성을 할 때부터 이 양당 의원들의 의원 총회 겸 워크숍 2박 3일짜리 이 일정을 넣을 수 있도록 3월에는 꼭 한 주씩 이렇게 시간을 비워놓고 캘린더를 구성할 정도로 이어지는 전통인데요. 하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되었어야 하는 2박 3일간의 워크숍이 코로나 이후로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모든 의원과 보좌관이 참여하는 규모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코로나 시국에도 그래도 우리는 한다 이러고서 진행을 했었는데 민주당은 지금 사실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여서 그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설렜군요. 오랜만에,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또 대면으로 어딘가를 가는데, 그것도 이미 말씀하셨듯이 연말, 연초에 이미 정해진 일정이라 중간에 바꿀 수도 없고, 근데 예산안이 걸려있으니 정말 가기 직전에 급하게 통과를 시킨 거군요. 이거 통과 못 시켰으면 이거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이 의회 안과 주변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워크숍 취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밤 10시까지였으면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익명으로 인터뷰가 나온 것이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이거는 못 간다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펠로시 의장은 굳은 의지로 겨우겨우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설렌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사실 이번 워크숍이 특히 하원 민주당에는 특별한 의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번 목적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하원 민주당의 대외 메시지를 조정하고 또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네. 메시지 조정과 우선순위 조정 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관과 또 의회, 그리고 의회 안에서도 공화민주뿐만 아니라 상원민주당과 하원민주당 사이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런 미흡한 소통 방식을 이제 고치자, 그리고 서로 조금 더 친해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되고요. 또 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수의 내각들, 그러니까 핏 부르저지 같은 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명의 장관들도 함께 참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어제 첫날 일정은 취소가 됐지만 어제 밤 11시를 기해서 버스로 필라델피아로 이동을 하고 오늘 아침부터 1박 2일 동안의 일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통령까지 참여할 정도로 민주당의 뭐 단합대 같은 거네요, 한마디로. 그래서 같이 모여서 좀 으쌰으쌰도 하자 이런 의미의 워크숍을 가느라. 그래도 하루 정도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산안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갔긴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계곡증 끼고 뭐 이렇게 좀 넓은 자연에서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필라델피아 어디서 해요? 자, 한국의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예, 예.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과 비교를 드리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여기 특히 하원 의원들이 리트릿을 워크숍을 가는 경우는 대형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그 리조트 안에서 각자 방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하면서 아침에 컨퍼런스 룸을 여러 개로 나눠서 토픽별로 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수별로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뭐 오늘의 한 세션은 초선 의원들끼리 하는 모임이 있고 뭐 어떤 세션은 재선 의원들끼리 어떤 세션은 또 상임위별로 또 지역별로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동북부 하면은 뭐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부터 해서 뉴잉글랜드 출신 의원들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세션이 진행이 되고요. 네. 또 이 중에는 이제 공보실장,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들끼리 하는 회의, 또 비서실장들, chiefs of staff들끼리 하는 회의 등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소를 말씀하신 김에 말씀드리자면 하원 공화당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재작년 그리고 아마 작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거기도 리조트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또 그러네요. 대통령이 또 리조트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데서 할 수도 있네요. 보통은 리조트에서 많이들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좀 사족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 사실 공화민주 할 것 없이 워싱턴 DC 근처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서 이렇게 어디 숲속에 있는 리조트를 간다든지 네. 하는 식으로 많이 했는데요. 점점 이 행선지의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모양이네요. 그러네요. 필라델피아까지 올라오는 것도 좀 한참 걸리긴 할 텐데.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안이 덕분에 잘 통과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이제 더 이상 셧다운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올해 9월 30일까지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이제 집행이 될 예정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이제 뭐 3월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아마 곧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 또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8시 반을 기해서 원래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되었고요. 이는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2022년 2월 기준인데요. 2022년 2월 기준으로 지난 12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7.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이후로 발표된 1년치 물가 상승률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가 부채 관리에 대한 비용도 올라가고요. 네. 이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정부 예산이 더 필요해지고 그만큼 또 국가에서 필요한 부채가 더 늘어나고 예산의 규모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로도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물론 대학관에서는 이것은 바이든 정부권 탓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네. 무엇보다 가솔린 값이 조금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도로를 달리다가 그
가스스테이션의 그 가격표를 보면 정말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와, 진짜 가격이 저렇게까지 오르나. 근데 지금 2월 기준이 7.9%면 제가 보기엔 3월, 4월은 이거보다 훨씬 넘고 뭐 8%는 무난히 넘기겠는데요.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사를 저도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한인유권자연대 KGC 사무차장 겸 보스턴대학 반인종주의연구소 펠로우 장성관 사무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